안녕하세요. 초록책갈피입니다. 오늘은 혼자 힘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21가지 성공 비밀 두 번째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혼자 힘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21가지 성공 비밀. 매처럼 날려면 닭과 다투지 마라. 직접 만나든 책을 통하든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면 5년 후에도 당신은 지금과 똑같은 사람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찰스 존스. 좋은 인간관계는 인생의 밑거름이 된다. 성공과 행복의 85%는 전적으로 당신의 개인적인 인간관계나 비즈니스를 통해 형성된 대인관계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 친구가 많을수록, 바람직한 방향으로 맺어진 인간관계가 많을수록 더 큰 성공을 얻을 수 있고 더 빨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실제로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전환점은 누군가가 당신을 돕거나 방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성공한 사람들은 평생을 통해 최고의 대인관계를 맺고 그것을 유지하는 습관을 기른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종이 울리면 집에 돌아가 TV나 보는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사는 인사라는 말이 있다. 실제로 인생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는 당신이 적절하지 못한 사람들과 적절하지 못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발생한다. 삶에서 커다란 성공을 얻는다는 것은 당신을 도울 수 있고 그 대가로 당신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훌륭한 대인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수반되는 결과이다. 성공의 90%는 소위 중거 집단에 의해 결정된다. 중거 집단이란 관습적으로 당신과 똑같은 사람들로 평가되고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 인간은 카멜레온처럼 함께 하는 사람들을 바탕으로 행동하고 가치를 판단하며 일정한 태도를 취하고 신념을 형성한다. 성공하고 싶다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과 사귀어라. 낙관적이고 행복한 사람과 사귀어라. 인생의 목표를 갖고 있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과 사귀어라. 동시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며 불평만을 일삼는 사람은 멀리하라. 독수리처럼 날고 싶다면 칠면조들과 아웅다웅 하지 마라.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최고의 전략 가운데 하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비즈니스에 관해, 특히 고객들을 그들에게 보내려면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그런 다음 가능하다면 당신의 고객이나 일 중에서 일정 부분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주어라. 받는 사람보다는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상대로부터 무엇을 얻어낼까 생각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일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다. 대인관계를 위한 휴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다. 대가에 구애받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주면 줄수록 당신에게는 전혀 뜻밖의 사람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보상이 돌아올 것이다. 10살짜리 소년이 새끼를 벤 토끼 한 마리를 얻었다. 아이는 열심히 토끼를 돌봤고 얼마 되지 않아 토끼는 새끼를 낳았다. 토끼장 안은 토끼들로 가득 찼다. 그러자 아이는 고민이 생겼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그 많은 토끼들을 제대로 먹일 수도 돌볼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아이는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다. 바로 토끼에게 먹일 풀을 뜯어오는 친구들에게 한 마리씩 그들의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자 아이들은 풀을 뜯어 저마다 자기 이름이 붙은 토끼들에게 먹였고
소녀는 토끼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것은 미국의 철광왕 앤드류 카네기의 이야기이다. 그는 실제로 철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지 않았다. 다만 철을 잘 아는 사람들을 고용했고 그들을 부릴 줄 알았다. 그는 인간을 경영하는 사업가였던 것이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 힘만으로는 성공하지 못한다. 오만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왕자 빌 게이츠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스티브 발머가 없었다면 나는 기술적인 일에만 집중하지 못했을 것이다. 당신이 금전적인 성공을 원한다면 더욱 그렇다. 당신의 비즈니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동료와 부하 직원, 상사, 거래처,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객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더구나 당신이 당신이라는 서비스 회사의 사장이 되기로 마음먹었다면 당신이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성공에 대한 결재권을 가진 고객인 셈이다.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반드시 고민해야 할 것은 자신의 인적 자원을 어떻게 구축하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업무상 단 한 번 만난 사람조차 당신의 성공 인맥을 활용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80%는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인간관계는 어느 한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정작 필요로 할 때에는 이미 늦다. 수많은 젊은 사업가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바로 배움을 얻을 후원자와 좋은 거래를 이끌어갈 고객이 없다는 점이다. 인간관계에 대한 준비는 성공보다 더 먼 미래에 대한 준비이다. 이제부터 감정과 직관에 좌우되는 원칙 없는 인간관계는 당신의 적이다. 당신은 지금 당장 성공을 위한 하이터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먼저 원칙을 정하라.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다. 여기서 건강하고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제안하겠다. 우선 당신의 원칙은 무엇보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즉, 당신이 성공하는 부류의 사람이 되기로 했으면 성공한 사람과 성공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을 중거 집단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 중거 집단에서 형성된 휴먼 네트워크야말로 당신의 가장 훌륭한 성공 자산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진실과 상호주의이다. 이것은 당신이 오랫동안 서로 도움이 되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다. 눈앞의 이익을 위한 인간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상대방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 상대방 역시 당신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당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상대방과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만난 사람은 언제든지 당신에게 등을 돌릴 수 있다. 그가 당신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적이 되어 있는 것이다. 휴먼 네트워크란 당신이 평생을 이끌고 갈 자산이지 소모품이 아니다. 따라서 진실하고 서로 이익이 되는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원칙은 관리하라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멀어진다는 말이 있다. 누군가 한두 해 넘게 연락도 없이 지내다가 당신에게 불쑥 뭔가를 부탁해 왔다고 생각해보라. 반갑다는 느낌이 들기에 앞서 이용당한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늘 상대에게 관심을 갖고 직접 만나라.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만나는 것이다. 네 번째 원칙은 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당신과 의견이 다르거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적으로 만들지 마라. 친구가 될 수 없다고 해서 모두 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업무상의 관계라면 더욱 그렇다. 상대가 같은 업계에 있는 한
당신과 늘 같은 공간에 있기 마련이므로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고 해도 최소한 당신의 평판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는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인간관계는 당신을 평가하는 척도이자 평생의 재산이다. 자기 단련을 위한 훈련 지침. 현재와 미래 모두의 인생에서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 소중한지 파악하라. 그들의 삶이나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럼으로써 그들을 당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반드시 친구가 되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라. 뭔가를 바라기에 앞서 당신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명심하라. 먼저 씨를 뿌려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두드리지 않으면 문은 열리지 않는다. 근심의 바다를 향해 팔을 내저어라 하여 그 바다를 잠재워라. 윌리엄 세익스피어. 단호하게 행동을 앞세우는 사람이 되어라. 혼자 힘으로 부자가 되기 위한 자질 가운데 하나는 신중하게 생각하면서도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자신이 내린 결정을 행동으로 옮겨 일관되게 실천하도록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사람들이다. 재빨리 움직이고 최대한 신속하게 자기 행동의 결과로부터 교훈을 얻는다.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즉시 잘못을 바로잡고 뭔가 다른 방법으로 다시 시도한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는 해보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과단성, 즉 일을 딱 잘라서 결정하는 성질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시도한다.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볼수록 그만큼 올바른 길과 적절한 타이밍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실패자들은 대개 우유부단하다. 그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또 무슨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지 모른다. 설령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단호한 결심으로 이끌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그럴 의지도 없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삶에 있어 겉돌게 되고 행복이나 만족, 성공과는 멀어지게 된다. 그들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금전 문제에서도 절대로 해방될 수 없다. 그들은 항상 자신들이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낮은 곳에서 만족하기 때문이다. 단호하게 행동을 앞세우는 사람이 됨으로써 당신의 인생을 보다 높은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실제 한 일의 양보다 훨씬 많은 소득을 얻는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서 움직인다. 실제로 당신은 에너지와 열정과 동기부여에 관해 보다 고차원적인 원천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스스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는 목표를 향해 보다 빠르게 당신을 이끌어 줄 것이다. 캐나다의 거부 깁스는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다. 가난한 집안 살림을 돕기 위해 물레방앗간에서 심부름을 하며 자랐지만 결국에는 20만 에이커의 땅과 280마일의 철도를 소유한 부자가 되었던 것이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찾아와 그에게 성공 비결을 물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첫째는 술을 먹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고단함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일세. 그러자 친구가 다시 물었다. 그거야 누구나 하는 말이 아닌가. 그러지 말고 진짜 비결을 좀 가르쳐 주게. 그러자 깁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무리 잘 알면 뭐 하겠나. 실천하지 않으면 나이가 5이든 60이든 똑같은 걸. 어느 집단이든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이 두 집단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행동력이다. 아무리 많은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된다. 더욱이 그가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그와 똑같은 생각을 실천해 버린다. 그러면 그에게는 최소한의 목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다. 반면 성공한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자신의 몫으로 만드는 적극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늘 그 자리에서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습관을 갖고 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자신에 대한 신뢰와 성공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첨단 기술에 의해 움직이고 있지만 아직도 수많은 기업들이 지식의 수준이나 창의성보다는 적극성을 우선하여 사원을 채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고차원적인 지식도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도 5살짜리 어린아이의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실패하는 사람들은 늘 자신을 변명하려 들기 때문에 불평꾼이 되기 십상이다. 또 그들은 다른 사람의 업적을 탓하고 비난하여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방해하고 기업 내에 비효율적인 문화를 확산시킨다. 당신이 고용주라면 이런 사람을 채용하겠는가? 당신이 고객이라면 그런 사람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싶겠는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당신 스스로 고용하고 싶은 사람, 당신 자신이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명심하라. 문은 두드려야 열리고 아이는 울어야 젖을 준다. 움직여라. 움직여서 스스로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여라. 자기 단련을 위한 훈련 지침. 스스로에게 질문하라. 당장 실천할 행동을 한 가지 고른다면 내가 하는 일에 가장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든 그것을 당장 실행에 옮겨라.